증인분들은 모두 휴대폰을 꺼주시고 모두 조용히 해주시길 바랍니다.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모두 앉아 주십시오. 지금부터 의령지방법원 제1형사부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2022년 고압 현호 절도 사건에 대한 재판을 진행합니다. 피고인 출석하셨습니까? 네. 검사는 어느 분이 나오셨습니까? 김도림 변호사 출석하였습니다. 구현사 강나 출석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어느 분이 나오셨습니까? 윤동지 변호사 출석하였습니다. 박경림 변호사 출석하였습니다.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배심원들은 오늘 재판에 있어 법에 따라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겠다는 것을 다짐하는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배심원들은 모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십시오. 본 배심원들은 이 재판에 있어 사실을 정당하게 판단할 것과 이 법원이 설명하는 법과 증거에 의하여 진실한 판결을 내릴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모두 앉으십시오. 배심원 여러분, 지금부터 앞으로 진행될 재판 절차와 배심원들께서 유의해야 할 사항을 설명하겠으니 주의하여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오늘 진행될 재판 절차를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본 공판 절차는 검사의 모두 진술, 공소 사실을 인정하는지 여부에 관한 피고인의 답변, 변호인의 의견 진술로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채택된 증거에 대한 증거 조사를 실시합니다. 증거 조사는 증거 서류에 대해 조사를 한 후 검사와 변호인이 신청한 증인들을 이 법정에 불러 그 진술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검사와 변호인은 원할 경우 피고인에 대한 신문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절차가 모두 종료되면 검사와 변호인이 이 피고인의 최종 의견 진술을 듣고 심리를 종결할 겁니다. 다음으로 배심원 여러분들께 재판에 주의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피고인은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따라 무죄를 추정되므로 자신의 무죄임을 증명할 의무가 없습니다. 피고인은 검사에 의하여 기소되어 재판을 받는다는 사실만으로 피고인에 대해 유죄를 선점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배심원 여러분, 오늘 이 법정에서 조사된 증거에만 기초하여 유무죄를 판단해야 합니다. 법정에서 다른 정보를 수집하거나 조사해서는 안 됩니다. 배심원 여러분께서 직접 피고인이나 증인에게 질문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신문이 모두 끝난 후에 멘무지에 질문을 적어 제출하거나 재판부가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질문을 대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배심원 여러분, 판결이 완전히 끝날 때까지 재판장의 허락 없이 이곳을 떠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평의를 들어가기 전까지 다른 배심원을 포함한 그 누구와도 의논할 수 없고 자신의 의논을 밝힐 수도 없습니다. 배심원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 잘 이해하셨습니까? 네. 그럼 지금부터 심리에 들어가겠습니다. 피고인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피고인은 원하지 않을 경우 대답을 거부할 수 있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실에 대해서 말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법정에서 하는 말은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네. 피고인은 자리에 앉으셔도 됩니다. 배심원 여러분, 방금 들었듯이 피고인에게는 진술 거부권이 있습니다. 따라서 진술을 하거나 답변을 거부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판단 자료를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검사는 공소의 요지를 진술해 주십시오. 깨끗한 세탁소 처마 앞쪽에 설치된 철봉으로 만든 옷걸이에 걸려있던 시가 500만 원 상당의 구찌 점퍼 한 벌을 손으로 낚아채어 가서 절취하였습니다. 이에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형법 제329조의 절도죄로 공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피고인은 공소장을 받아보았습니까? 예. 검사가 방금 말한 공소사실을 잘 들으셨지요? 네.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십니까? 점퍼로 훔친 사실은 절대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저는 단지 시리얼을 사기 위해 나왔을 뿐입니다. 변호인도 공소에 대한 의견을 진술하시겠습니까? 예. 피고인은 피해자 이하원과 강태풍에 의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범인으로 지목되어 오늘 이 법정에 서게 되었습니다. 맞지요? 하지만 피고인은 주하영이 점퍼를 훔친 사실이 없습니다. 피고인은 범행 발생 시각, 즉 점퍼를 훔친 시각에 범행 현장이 아닌 본인의 집에 있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은 무죄입니다. 배심원 여러분, 본격적인 심리에 들어가기에 앞서 이 사건의 주된 쟁점을 배심원 여러분들께 간단히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사건 범행을 저지른 범인이 피고인인지 여부입니다. 배심원 여러분들은 앞으로 조사할 증거들을 통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범인인지 여부를 판단하셔야 합니다. 입증 계획에 따른 증거 신청을 받아 그 채택 여부를 결정하였습니다. 검사는 이 사건 범행 현장과 그 일대 현황을 밝히기 위하여 사법경찰관 정덕화가 작성한 범행 현장 약도를 증거 서류로 신청하였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범인을 목격한 이하영과 강태풍을 증인으로 신청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이하영과 강태풍이 피고인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범인으로 지목하게 된 경위를 물어보기 위하여 경찰관 정덕화를 증인으로 신청하였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시각에 주하영 집에 있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나으리를 증인으로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습니까? 검사 측은 이의 없습니다. 피고인 측도 이의 없습니다. 지금부터 증거 조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범행 현장 약도에 대해서 조사하겠습니다. 검사는 범행 현장 약도를 제시하십시오. 범행 현장 약도입니다. 이 사건 범행 현장 주변 도로, 깨끗한 세탁소, 경찰서, 대방마트, 집 등 주요 건물의 위치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증거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가요? 이 사건 범행 현장 주변의 도로와 주요 건물들의 위치가 제대로 표시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이상으로 범행 현장 약도에 대한 조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증인 신문을 하겠습니다. 증인들은 모두 출석하였나요? 이하영과 강태풍 증인 출석하였습니다. 정독화와 나으리 증인도 출석하였습니다. 증인들은 증인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증인들은 신분증을 제출해 주십시오. 증인들 중에 피고인과 친인척 관계가 있는 분이 계십니까? 없습니다. 증인이 선서를 한 후 증언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증인은 기억에 따라 진실만을 말해 주십시오. 만약 선서를 한 다음 거짓말을 하면 위증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잘 아시겠습니까? 예. 이제 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들은 오른손을 드시고 선서는 이하영 증인이 대표로 낭독해 주십시오.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을 하면 위증의 벌을 묻기로 맹세합니다.
먼저 검사가 신청한 이하연 증인과 강태풍 증인을 차례로 신문하고 그 다음에 피고인이 신청한 정덕화 증인과 나으리 증인을 차례로 신문하겠습니다. 이하연 증인은 증인석에 앉으시고 강태풍, 정덕화, 나으리 증인은 법원 격리의 안내에 따라 잠시 법정 밖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검사를 신문하십시오. 예, 재판장님, 증인은 어떤 일을 하시나요? 저는 의령군 의령읍 대방마트 주변에서 깨끗한 세탁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증인은 2022년 11월 11일 오후 12시경 세탁소 앞에 걸어둔 구찌 점퍼를 도둑맞은 사실이 있지요? 예, 그 당시의 상황을 자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그날 오후 12시경 세탁소 앞 있는 유리창 옆에서 다림질을 하고 있었는데 유리창 밖에서 쿵 하는 소리가 나서 곧바로 밖을 쳐다보니 검은색 나이키 바람막이를 입은 여자가 세탁소 처마 앞쪽에 설치한 철봉으로 만든 옷걸이에 걸려있던 구찌 점퍼 한 벌을 손으로 낚아채 도망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야, 옷 가져간다 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자 마침 세탁소 안에 있던 강태풍이 범인을 잡으러 뛰어나갔습니다. 증인이 도둑맞은 점퍼는 어떤 것인가요? 손님이 세탁을 맡긴 구찌 점퍼입니다. 가격은 500만 원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증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목격한 범인은 이 법정 안에 있습니까? 예, 그 범인이 누구지요? 저 사람이 본인입니다. 이상입니다. 변호인은 반대 신문하십시오. 예, 재판장님. 증인은 범인의 모습을 확실히 보았나요? 예, 쿵 하는 소리가 나서 곧바로 유리창 밖을 쳐다보니 검은색 반소매 나이키 바람막이 입은 여자가 구찌 점퍼를 한 벌을 손으로 낚아채 도망가고 있었습니다. 증인은 범인의 얼굴을 정면에서 봤나요? 범인의 옆 얼굴을 봤습니다. 순간적으로 범인의 옆 얼굴만 보고 피고인이 범인임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나요? 피고인이 제가 몇 시간 전 세탁소에 들러 구찌 점퍼를 한동안 응시하였습니다. 증인은 이 사건 범행이 일어나기 몇 시간 전에 피고인을 본 사실이 있다는 것일까요? 네, 참 이상하네요. 피고인은 그날 증인의 세탁소 근처에도 가지 않았다고 하던데요. 10시에 세탁소를 열자마자 와서 기억을 합니다. 증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범인의 모습을 설명했지요. 예, 저는 경찰관에게 안경을 쓰고 머리를 뒤로 묶고 있었고 나이키 바람막이를 입고 있었다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증인은 그날 피고인의 사진을 본 사실이 있지요. 예, 저와 강태풍이 경찰관의 전화 연락을 받고 의령 경찰서에 갔더니 경찰관이 저희들에게 스마트폰으로 사진 한 장을 보여주면서 사진 속의 사람이 범인이 맞는지 잘 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증인 뭐라고 대답했나요? 사진 속 여자가 범인인 것 같다고 대답하였습니다. 경찰관이 증인과 강태풍에게 피고인의 사진 외에 다른 사진도 보여주었나요? 아니요, 피고인의 사진만 보여주었습니다. 증인은 의령 경찰서에서 피고인을 직접 만났지요. 예, 경찰관이 피고인을 데려와 범인이 맞는지 확인해 보라고 했습니다. 증인은 그때 뭐라고 대답했나요? 피고인이 범인임을 틀림없다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러자 피고인이 뭐라고 하던가요? 피고인은 제가 사람을 잘못 봤다고 하면서 자신은 범인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피고인이 이 사건 전범 훔쳐간 범인임이 틀림입니다. 제 기억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인입니다. 이상입니다. 검사는 증인에게 더 물어볼 것이 있으신가요? 입니다. 이상으로 이하연 증인에 대한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증인은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으로 강태풍 증인을 신문하겠습니다.
검사는 자리에서 일어나 신문해 주십시오. 재판장님, 증인은 어떤 일을 하시나요? 저는 편의점 알바를 하면서 어머니 이하연이 운영하는 세탁소의 일을 돕고 있습니다. 이하연이 세탁소 앞에 걸어둔 분표를 도둑맞은 사실이 있지요? 예. 그 당시의 상황을 자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그날 오후 12시경 세탁소 안에 유튜브를 보고 있었는데 밖에서 쿵 하는 소리가 났고 어머니가 야, 옷 가져간다라고 소리치셨습니다. 저는 곧바로 범인을 잡으러 세탁소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증인이 범인을 추적했던 상황에 대하여 자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세탁소 밖으로 뛰쳐나갔을 때 전방 3, 4m 앞에서 나이키 검은색 바람막이를 입은 여자가 점퍼를 가지고 뛰어가고 있었습니다. 야, 그 자리에서! 라고 소리를 지르며 200m쯤 범인을 쫓아가다가 대형마트 부근 골목길에서 범인을 놓쳤습니다. 이 약도의 범행 현장 주변의 도로와 주요 건물들의 위치가 제대로 표시되어 있습니까? 예. 이 약도를 보면서 범인이 도주한 방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대형마트부터 주택단지 쪽으로 뛰쳐갔습니다. 증인은 그 후 범인을 다시 발견했나요? 예, 제가 범인을 놓친 후 10분에서 15분 지났을 때 대형마트 앞에 서 있는데 주택가 쪽에서 차를 보고 나온 운전자가 말했는데 운전자가 얼굴과 입고 있던 옷을 보고 바로 범인을 알았습니다. 증인이 빗댔던 범인이 이 법정 안에 있습니까? 예, 그 범인이 누구지요? 저 사람이 범인입니다. 이상입니다. 변호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반대 시간에 재판장님, 이 증인은 이 사건 범행 순간을 목격하지는 못하였지요? 예, 하지만 이 사건 범행 직후 범인을 쫓아가면서 도둑마루 점퍼 왼손에 감고 뛰쳐나오는 범인을 봤습니다. 증인은 범인을 쫓아갈 때 범인의 얼굴을 정확히 보았나요? 예, 범인 앞모습을 봤습니다. 그렇다면 증인은 범인을 뒤쫓으면서 어떻게 앞모습을 볼 수 있었을까요? 범인이 잠깐 넘어졌을 때 봤습니다. 증인은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뭐라고 했나요? 제가 세탁소로 돌아와 보니 경찰관이 어머니와 얘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저는 경찰관에게 범인이 안경 쓴 머리 묶은 여자였으며 검은색 바람막이를 입고 있다 말했습니다. 또한 메모에 든 승용차의 차량 번호를 알려주었습니다. 증인은 그날 피고인의 사진을 본 사실이 있지요? 예, 제가 어머니와 함께 의령 경찰서에 갔더니 경찰관이 저희들에게 스마트폰으로 사진 한 장을 보여주면서 사진 속의 사람이 범인이 맞는지 잘 보라고 했습니다. 증인은 사진을 보고 뭐라고 답하였나요? 사진 속의 여자가 범인이 확실하다고 대답하였습니다. 경찰관이 보여준 사진은 피고인의 얼굴을 정면에서 찍은 사진이었지요? 네, 증인은 순간적으로 범인의 얼굴을 보았을 뿐인데 사진 속의 인물이 범인인 것을 바로 알아보았다는 것인가요? 예, 증인은 그날 의령경찰서에서 피고인을 직접 만났지요? 예, 그날 경찰관이 피고인을 데려와 범인이 맞는지 확인해보라 하였습니다. 증인은 뭐라고 대답했나요? 피고인이 범인이 확실하다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러자 피고인은 뭐라고 하던가요? 피고인이 자신은 범인이 아니라고 하면서 저에게 생선을 잡지 말라 라면서 화를 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강태풍 증인에 대한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증인은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으로 장덕화 증인을 신문하겠습니다. 변호인은 자리에 일어나서 신문하십시오. 예, 재판장님. 증인은 무슨 일을 하시나요? 의령 경찰서 경찰관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증인은 2022년 11월 11일 오후 12시경 신고를 받고 깨끗한 세탁소에 출동한 사실이 있죠? 예, 현안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같은 날 오후 12시 30분에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증인은 출동 후 어떤 조치를 취하였나요?
피해자 이하영과 그 딸인 강태풍을 상대로 범행 당시의 상황과 범인에 대해 물었습니다. 이하영과 강태풍이 범인에 대해 뭐라고 대답하던가요? 두 사람 모두 안경을 쓰고 머리를 묶은 여자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딸인 강태풍은 자신이 목격했다는 승용차의 차량 번호를 제게 알려주었습니다. 증인은 그날 이하영과 강태풍에게 피고인의 사진을 보여준 사실이 있죠? 네,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이하영과 강태풍이 뭐라고 대답하던가요? 두 사람 모두 범인이 맞는 것 같다고 대답하였습니다. 증인이 보여준 사진은 피고인의 정면 얼굴 사진이었죠? 예, 두 사람이 피고인의 사진을 보고 범인임을 바로 알아보던가요? 두 사람이 조금 시간을 들여 사진을 자세히 살펴보더니 범인이 맞는 것 같다고 하였습니다. 증인은 그날 두 사람과 피고인을 대면시킨 사실이 있지요? 예, 그래서 제가 이하영과 강태풍에게 피고인을 대면시켰습니다. 이하영과 강태풍이 피고인을 만나더니 뭐라고 대답하던가요? 이하영과 강태풍은 곧바로 피고인이 범인이라고 하였습니다. 피고인은 뭐라고 하던가요? 피고인은 이하영과 강태풍이 다른 사람과 자신을 착각한 것 같다 하면서 자신은 범인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피고인이 지구대에 왔을 당시 어떤 옷을 입고 있던가요? 검은색 나이키 바람막이를 입고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정덕한 증인에 대한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증인은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으로 나으리 증인을 신문하겠습니다. 너희는 자리를 내놔 진행해 주시오. 증인은 피고인과 어떤 사이인가요? 저는 피고인과 중학교 동창이고 현재도 친구입니다. 증인은 2022년 11월 10일부터 11월 11일 사건 전까지 증인의 집에서 TV를 본 사실이 있지요? 예, 피고인과 증인이 함께 본 TV 내용은 뭔가요? 스타일 모험 일기입니다. 피고인은 언제 증인의 집을 나갔나요? 오후 12시 30분에 집을 나갔습니다. 이상입니다. 검사는 자리에 일어나 반대 신문하십시오. 증인의 집과 대만마트는 얼마나 떨어져 있었나요? 얼마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거리상으로 한 200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증인과 피고인이 증인의 집에서 TV를 보고 볼 때 다른 사람이 있었나요? 아니요, 가족들이 모두 외출하여 저희 둘만 있었습니다. 피고인의 탑승용차 색깔은요? 검은색입니다. 피고인이 그날 어떤 옷을 입고 왔나요? 글쎄요, 오래된 일이어서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증인은 피고인과 그날 어떤 이야기를 나누었나요? 글쎄요, 시리얼 사러 갈까 말까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12시 30분에 집을 나섰다는 걸 어떻게 정확히 기억하나요? 휴대폰 시간을 확인하고 나간 기억이 납니다. 12시 30분에 집을 나선 것이 확실합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변호인은 증인에서 물은 것이 있으십니까? 예. 12시 30분에 집을 나선 게 아닐 수 있잖아요. 지금 생각해보니 그런 것도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나으리 증인에 대한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증인은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증인신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검사는 증인신문 결과에 대하여 의견 있으십니까? 승인 이하영과 강태풍의 증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 사실이 증명되었다는 의견입니다. 피고인은 증인신문 결과에 대하여 의견 있으십니까? 증인 이하영과 강태풍의 증언은 신빙성이 없다는 의견입니다. 양측은 더 신청하실 증거가 있나요? 검사 측은 없습니다. 피고인 측도 없습니다. 이것으로 증거 조사를 마치겠습니다. 재판장님, 피고인 신문을 신청합니다. 신청을 받아들입니다. 피고인은 증인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신문해 주십시오. 피고인은 2026년 11월 11일 오후 12시경 깨끗한 세탁소 처마 앞쪽에 설치된 철봉으로 만든 옷걸이에 걸려있던 시가 500만 원 상당의 구찌 점퍼 한 벌을 손으로 낚아채어 가서 전체한 사실이 있습니까?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저는 그날 그 시각에 세탁소 근처에도 가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은 그날 그 시각에 어디 있었나요? 저희 집에서 나으리와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나으리와 집에 언제부터 언제까지 있었나요? 저는 나으리와 12시 30분경에 집을 나왔습니다. 피고인이 그날 오후 2시경 집에 있었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나요? 저는 혼자 살기 때문에 당시 의리와 둘뿐이었습니다. 변호사님과 상의해봤지만 제가 그날 오후 2시경 집에 있었다는 것을 증명할 방법을 찾지 못해 답답합니다. 이상입니다. 변호인 일어나서 질문하십시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지요? 예,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형사처벌을 받을 만한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피고인은 지금 어떤 심정입니까? 예, 너무나 억울해서 죽고 싶은 심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으로 피고인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저는 무죄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이유는 CCTV나 이런 것처럼 뭔가 정확하게 제 피고인에게 말할 수 있는 증거가 있지 않다고 생각하겠습니다. 저는 무죄라고 생각합니다. 현장 시간이 다르고 하기 때문에 무죄라고 생각합니다. 전 피고인이 유죄라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강태풍이 피고인의 얼굴을 자세히 봤다고 증언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무죄라고 생각하는데 왜냐면 증인의 말과 피고인의 말을 시리얼을 사러 간다는 말이 일치했고 집에 있었던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무죄라고 생각하고 이유는 정확한 증거가 없고 얼굴도 제대로 보지 못했기 때문에 무죄입니다. 저는 유죄라고 생각하고 왜냐하면 목격자들이 깨있기 때문에 생각합니다. 저는 무죄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명확한 증거도 없고 시간도 다르기 때문에. 저는 무죄라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검정색 옷을 입은 사람은 많기 때문입니다. 저는 유죄라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증인들의 말과 약도를 봤을 때 유죄인 것 같기 때문입니다.